신차 패키지를 시공하는 건 호구다. 저는 지난 6년간 신차 패키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시공 항목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항목들을 잔뜩 패키지에 묶어놓고 비싸게 시공비를 받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신차 패키지를 시공 받았을 때가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강하게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그 당시 제 말에 동의를 해두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니까 속 편하게 신차 패키지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차 패키지를 시공 받으시는 분들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차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공점에 가서 많은 내용을 여쭤보고 답변받은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작성된 리뷰나 댓글을 감안하더라도 게시글이 많은 곳이나 리뷰가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몇 곳을 추리셨다면 시공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공들로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용품, 매트나 방향제도 시공 항목에 넣어둔 곳들이 있는데 사실 차량용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했었던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많은 항목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묶여있는 패키지를 선택하면 나중에 100%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항목으로 묶여있는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 필요한 항목이 뭔데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꼭 필요한 항목은 우선 신차 검수겠죠. 이전에 셀프로 신차 검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고 다른 정보들을 보고 따라하셔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검수를 업체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신차가 내 앞으로 도착하면 설레이는 마음에 보일 것도 안 보이고요. 급하게 차량 인수증에 사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기라도 하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를 직접 받고 검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 없고 바쁘셔서 차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날씨의 영향도 있습니다. 차를 받는 날 비나 눈이 오면 외관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업체에서는 이렇게 오염된 차가 입고가 되면 세차를 한 후에 검수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검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다양한 이유들로 제대로 검수를 하는 업체라면 맡기셔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공점 입장에서도 검수는 꼭 패키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들은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냐, 쇼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검수를 통해서 시공 준비를 마쳐야지만 시공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수는 필수인 겁니다. 시공 다 끝내놨는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더욱 검수에 신경을 쓰는 거죠. 신차 검수는 외관의 도장 불량이나 스크래치는 기본이고요. 실내 시트, 플라스틱 부분, 스크래치, 전자계통 등 다양하게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썬팅이라고 부르는 틴팅 필름인데요. 이전에도 틴팅 필름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2025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우선은 브랜드와 필름의 종류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건 딱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각 브랜드마다 필름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되,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신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틴팅 필름 중에서 업체 측의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틴팅 필름의 스펙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반면에 실제 시공받은 분들의 피드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추천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틴팅 브랜드와 필름을 고르셨다면 다음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야기하는 게 가시광선 투과율인데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둡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민 농도라고 하는 전면율이 30%, 측면율이 15%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을 더욱 생각하신다면 1열,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30%로 시공하시는 것도 좋아요. 프라이버시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PPF 시공입니다.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이라고 차량 외장을 보호해주는 마치 스마트폰 액정 필름과 비슷한 건데요. 물론 차 전체를 시공하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정말 비싸요. 제가 알아봤을 때 한 대 전부 시공하는데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 모두를 시공하는 건 너무 비싸니까 신차 패키지를 시공할 때 오염이나 충격에 취약한 곳들은 부분적으로 시공하시는 게 좋아요. 차량의 전면은 헤드라이트와 레이더 센서 부분, 차량 측면으로 와서 문콕 방지를 위한 도어 끝단 엣지 부분과 우리가 차량 문을 열기 위해서 자주 손이 닿는 도어 컵 시공해야 되고요. 요즘은 차량 1열과 2열 문 사이에 B필러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죠. 이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가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B필러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에도 PPF 시공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차량 후면으로 와서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릴 때 데미지가 갈 수 있는 트렁크
리드 부분까지는 꼭 시공을 해야 됩니다. 주유구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실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까지도 PPF 필름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에 PPF 필름 시공을 하면 필름이 시공된 부위에는 생활기스, 작은 돌방 같은 데미지가 내 차량에 직접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필름에 남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필름의 황변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 말미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신차 패키지에 사용되는 PPF 필름은 보통 3년 이상은 문제가 없고 환경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더 오래도 황변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은 도장면 유리막 코팅과 실내 가죽 코팅인데요. 신차 패키지에 포함된 유리막 코팅은 물왁스 한번 바르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곳이 아직도 있긴 해요. 물왁스만 바르고 가짜 보증서 써서 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걸으셔야 되고요. 유리막 코팅이라고 써놨다면 유리막 코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공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시공하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으로 시공되는지 패키지를 선택하실 때 꼭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유리막 시공을 하게 되면 확실히 차량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져요. 방호 방수 성능이 생기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공 후에 세차 잘 하시고 관리제까지 잘 발라주시면 더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좋으니까 차량을 아끼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외 유리막 코팅뿐만 아니라 실내 가죽 코팅도 신차 패키지 안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내 가죽 코팅을 하게 되면 가죽 부분에 묻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게 쉬워집니다. 특히나 밝은색 시트 차량에는 꼭 추천드리고요. 다만 외부 마찰이나 땀, 자외선 등에 의해서 코팅이 외장보다는 빠르게 마모되기 때문에 수명이 엄청 길지는 않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대략 5, 6개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관적인 건데요. 신차 실내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실내 살균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차 내부의 유해 물질이나 세균을 제거하고 피톤치드 향의 살균을 통해서 신차 증후군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신차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신차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이런 실내 살균 케어도 신차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유리발스 코팅입니다. 유리발스 코팅은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리발스 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비 또는 눈이 오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유리는 물방울이 쉽게 흩어지지 않고 시야를 방해하는 반면에 발수 코팅을 하면 물방울이 동그랗게 뭉쳐서 바로 흘러내리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훨씬 줄어듭니다. 시야 확보가 원활하면 악천후 상황에서 주변 상황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어서 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수 코팅이 되어 있으면 와이퍼를 굳이 작동하지 않아도 일정 속도에서는 빗물이 저절로 흩어지고 흘러내리는 현상을 체감할 수 있어요. 때문에 비 오는 날 와이퍼를 지나치게 빠른 단으로 계속 작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와이퍼 사용을 줄일 수 있고요. 운전 중에 심리적, 육체적 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발수 코팅을 셀프로 하려면 약간 귀찮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신차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편하게 시공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외에도 실내외 플라스틱 트림이나 타이어 코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시공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시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차 패키지를 받고 추후에 AS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만약에 시공받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내 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파손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틴팅 필름, PPF, 유리막 코팅은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틴팅 필름, PPF 필름은 눈에 보여서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리막 코팅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을 받으셨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AS를 받으시려면 시공 보증서가 필요하지만 보증서를 잊어버렸다고 하시더라도 시공 받으신 곳에 가셔서 말씀만 하셔도 대부분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업체, 필요한 항목만 하는 좋은 구성이라면 신차를 출고하고 추후에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차량 출고 후에 오랜 기간 깔끔한 외관 실내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 꼭 필요한 항목만 묶어서 합리적으로 시공받고 싶으신 분들,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시공해서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 직접 꼼꼼히 신차 검수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개차 신차 패키지를 통해서 시공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신차 패키지 시공점을 추천드리고 싶어도 추천을 드리지 못했던 게 해당 시공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행여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와 결이 맞아서 6년째 함께하고 있는 개차에서 새롭게 런칭한 신차 패키지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공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필름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지만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시공하시면 최대 50%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 가능하니까 믿고 맡길 만한 시공점이 있을까 고민이시라면 꼭 선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